지난해 ETF 순자산 총액이 173조 원에 달하면서 개별 종목 투자 못지않게 또 ETF를 통해 투자하는 분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해 ETF 시장 돌아보고 또 올해 투자 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승현 ETF 컨설팅 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김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김 부장님 한 달에 한 번 꼴로 뵐 때마다 먼저 ETF 동향보다 궁금한 게 요즘은 어디 놀러 다니시나 싶어가지고 이 추운 겨울엔 어디 가세요, 애들 데리고? 예전에 딸기 농장 임팩트가 굉장히 세셨나 그러니까 봐요. 딸기 농장이 워낙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요즘은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네. 실내로 많이 다니고 실내로. 그때 키즈 네. 카페 키즈카페 네. 많이 가고요. 요즘은 뽀로로 키즈카페 같은 데를 가는데 제가 가면서 느낀 거는 이 IP의 힘이 상당하다. IP? 맞습니다. 이게 지적 재산권이죠. 예. 예. 단순히 뭐 티니핑이라든지 예. 이런 그런 IP라고 하죠. 지적 재산권이 네. 단순히 예전에는 공간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버는 수익이 제한됐다면 그런 콘텐츠를 바탕으로 수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K-팝 같은 경우도 전 세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이런 일상생활의 변화도 이 네. 산업 그다음에 비즈니스 한번 연결해서 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네네네. 역시. 벌써 이제 작년이 됐습니다만 네. 작년에 ETF 시장 대단했죠. 맞습니다. 성장성 측면에서나 수익성 측면에서나. 네네. 네. 규모만 보더라도 약 한 50조 원 정도 연간으로 상승을 해서 한 170조, 180조 시장까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금액만 커진 게 아니라 커버드 콜이라든지 아니면 CD 파킹형과 같이 이 상품이 굉장히 다양화되었다는 게 이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ETF가 거듭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았나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률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국 빅테크 탑7, 그다음에 미국 서학개미 아니면 나스닥 100과 같이 미국 투자 상품, 그다음에 AI와 같이 혁신 성장 테마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ETF 시장을 조금 키워드로 요약을 하자면 트리플 A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는 아메리카, 미국 중심의 투자인 거죠. 네. 두 번째 A는 그다음에 AI,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액티브 ETF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자산 상위 ETF뿐만 아니라 수익률 상위 ETF들도 액티브 ETF 굉장히 많이 포함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유는 역시나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이 패시브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액티브 ETF를 통해서 빠르게 종목을 편입하는 그런 전략들이 주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레버리지를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국내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레버리지 좀 더 화끈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3배짜리 레버리지도 있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는 6배, 7배까지 레버리지가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난해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증시 중심 해외 주식형 ETF가 출시가 많이 됐고 실제로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걸로 확인이 됐잖아요. 네네네. 국내 주식형 ETF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네.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참 국내 증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연말까지 힘들었기 때문에 우선 수익률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국내 ETF들 2차 전지 핵심 소재 아니면 포스코 그룹주 주로 2차 전지와 같이 재작년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상품들 중심으로 작년 한 해 좀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였던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작년, 그다음에 올해 며칠 안 지났습니다만 올해도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역시나 미국 해외 ETF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는 장기적으로 5년, 10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더라도 미국 ETF에 대한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고요. 그다음에 국내 ETF, 그다음에 해외 투자한 ETF들 좀 비교를 해보면은 세제 측면에서는 국내 ETF 같은 매매 차익이 비과세이고 해외 ETF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과세 측면에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연금 계좌와 같이 세제 적격 계좌를 통해서 미국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과 같은 해외 ETF를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이 세제 불리한 것 같은 경우도 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시면서 훨씬 더 좋은 성과와 함께 세제 혜택도 함께 받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수익률 네. 상위 종목은 보니까 아까 꿈의 수익률이네요. 저게 연간 수익률인가요? 연간입니다. 예. 연초부터 소위 말해서 100%만 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네. 내가 1,000만 원 넣었는데 네. 1년 사이에 1,00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가 100%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 200%라는 얘기는 와 3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1,000만 원이 3천만 원 됐다는 얘기고 1억이었으면 3억이 됐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이러니 진짜 돈 복사 얘기가 나오네.
어떻게 저런 수익률이 가능하지? 근데 아까 또 마이너스도 있네요. 맞습니다. 마이너스 같은 주로 국내 투자는 국내 투자. 예, ETF들이 굉장히 많은 좀 수익률 하위를 기록했었고요. 뭐 2차 전지 산업,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같은 게 마이너스 78%. 네. 뭐 100만 원 있었으면 80만 원 정도가 날아가고 77만 원이 날아가고 한 23만 원 정도만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의 이런 장단점을 한 번에 보여주는 표 같기도 합니다. 뭐 우상향하는 자산 같은 경우 레버리지를 투자했을 경우에 수익률 극대화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만 2차 전지와 좀 변동성이 큰 상품 같은 경우를 투자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78% 정도의 좀 굉장히 안 좋은 수익률도 기록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간 투자보다는 조금 더 단기간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변동성 측면에서 좋다라는 것도 오히려 이 표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이제 트럼프 당선 네. 취임식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선전으로 주목했던 트럼프 수혜주 네. 이것도 좀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ETF는 어떨까요? 맞습니다. 트럼프 수혜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네. 이 트럼프 수혜주가 그렇다고 저희가 과거 몇 년 동안 없었던 게 갑자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정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저희가 약자로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T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정책에 대한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미국 시장 금리 쪽 오른 것처럼 이런 좀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또 제조, 그다음 뭐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좀 관세 이런 측면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 같은 게 오히려 좀 긍정적인 측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트럼프 2.0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살펴보는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역시나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미국 투자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우선주의, 미국 예외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어제 미국 증시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 중심에는 역시나 AI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도 AI에 대한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관세라는 측면, 역시나 미국이 훨씬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인하라는 측면을 또 보게 되면은 역시나 미국 테크 상위 종목에 대한 이런 법인세 인하에 대한 효과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미국 중심의 ETF, 그다음에 뭐 테크 상위주 그리고 AI 중심의 ETF를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진짜 말 잘 만드네요. 트럼프를 가지고 저렇게 또 말을 만드는구나. 네, 그다음에 올해가 사실 뭐 뱀의 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스네이크를 통해서 스네이크. 네, 뭐 통해서 약자를 좀 만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뱀, 뭐 BAAM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네, 뭐 뱀, 네, 이런 걸 통해서 A가 뭐 AI라는 것도 있고 아메리카, 그다음에 이런 걸로 해서 그 BAAM 뭐 4개밖에 안 되니까 네. 아메리카 또 AI AIM. 또 B는요. 또 브로드컴인가? 뭐 M은 매뉴팩처링이고요, 뭐 제조. 매뉴팩처링. 네, 그래서 사실 용어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용어는 앞서 좀 제가 다른데. 말씀드린 거에 대한 흐름은 벗어나진 않습니다만 뱀이라든지 뭐 스네이크를 통해 가지고 좀 키워드를 좀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뭐 미국 예외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AI와 같은 핵심 키워드가 다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와는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한 ETF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 그거 트럼프의 피를 가지고 누가 만들었는지 참. 저 피 갖고 뭘 어떻게 엮어내나 했더니 파라독스를 엮어내네. 그러게요. 역설이라고. 예. 참 역설적인 인물이죠.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예. 지금 뭐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미국 장은 그야말로 대형 기술주들이 지수를 막 멱살 잡고 끌어올립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작년에는 아까 뭐 수익률도 봤습니다만 대형 미국의 대형주 또 기술주 중심 네. 아주 좋았는데 네. 이제 살짝 또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쪽은 이제 먹을 룸이 좀 적어진 거 아니냐 차라리 중소형주 어떠냐 이러시는데 네, 그쪽 뷰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해서 저희가 좋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소형주가 좋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하는, 뭐 시장 금리가 인하하는 그런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단순히 뭐
상위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워하고 그다음에 시총 하위에 있는 중소형주가 덜 올랐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금리 인하라는 그런 기본적인 측면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만 단순히 뭐 금리가 빠진다 그래서 중소형주를 투자하기보다는 아이온큐와 같이 매출에 대한 그런 발표가 이어진 그런 경우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M7과 S&P의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순이익 비중 비교를 보게 되면은 M7에 대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대형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고 중소형주를 보시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이 빠진 종목, 덜 오른 종목을 보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성과가 좀 오르는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그런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뱀의 비가 불마켓이래요. 아, 불만. 찾아보니까 그래요? 불마켓. 불마켓? 네. 예. 재밌네요, 이거. 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ETF 올해 이제 또 처음 시작하겠다 하고 마음 먹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떤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의 ETF에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하시기보다는 네. 미국 중심의 ETF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되 그다음에 미국 빅테크 이런 중심의 투자를 하시되 AI 포함해서 다만 일정 부분의 현금을 좀 만들어 가지고 뭐 파킹형 ETF를 통해서 저희가 좀 현금을 좀 쌓아두고 그다음에 금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금이 대표적인 안전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과 같은 자산도 한 10%에서 15% 정도 같이 자산 배분으로 투자하시길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장님, 저기 네. ETF 쪽에 고객들 분들 가운데도 예. 뭐 레버리지로 네. 나 한 3배, 4배씩 먹어야겠어. 네. 터질 때도 2배, 3배 터지지만 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네. 조금 수익률은 낮더라도 로우 리턴이라도 네. 로우 리스크를 좀 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떤 쪽으로 권하십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 배당 성장형 ETF라고 아마 뭐 슈드라는 ETF 또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이 꾸준히 배당이 오르는 그런 ETF를 저희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만큼 이렇게 화끈하게 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자산이고요. 배당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안에 있는 기업들이 좀 증명된 그런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ETF 개인 순매수 5위 중에서도 S&P 500은 좀 기술주가 어느 정도 포함은 되어 있죠. 그렇지만 두 번째 있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에 대한 비중보다는 경기 방어주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변동성은 조금 싫고 대신에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은 꾸준히 오르는 그래도 일정 수준 연에 한 3.5에서 4% 정도의 연 배당금까지 나오는 ETF를 찾으신다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이 배당 성장형 ETF가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